자, 이제 평행사변형 두 번째 소단원입니다. 자, 이제 평행사변형을 제외한 나머지 사각형, 직사각형 오늘 하는 것만 봤을 때 직사각형, 마름모, 정사각형까지만 오늘 얘기하고 우리 A단계 보시면은 제일 마지막 줄에 등변사다리 꼴이 있는데 그거는 다음 영상으로 좀 대체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정사각형까지만 해주고 시간 봐서 좀 나오면 해주긴 할게요. 계속 봅시다. 왜냐면 오늘도 증명해야 되는 게 많아서 말할 게 많아요. 쓸 거보다. 저번 평행사변의 영상도 증명하는 거 되게 많았죠. 똑같아요. 일단 노트 정리 열심히 하시긴 하시되 증명하면서 어떤 원리로 증명했는지 오늘도 합동조건, 평행사변의 성질 이런 거 계속 떠든단 말이에요. 앞에 거잖아. 앞에 거. 그런 거 나오니까 다시 한번 좀 보시면서 잘 정리해보도록 하십시다. 자, 일단 순서대로 책에 나와 있는 대로 할 거다. 자, 일단 직사각형이 먼저 나와 있는데 이등변 삼각형 할 때부터 정의랑 정리를 구분을 지어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정의 같은 경우는 증명 없이 암기하는 거라 그랬지. 그러면 수학 선생님들이, 선생님이 아니라 수학자들이 직사각형을 뭐라고 정의를 내렸느냐라고 봤을 때 배워야 돼, 그냥. 니네 아는 거야. 직사각형 기억나는 거 뭐 있어? 모든 각이 90도 아니냐? 그게 정의야. 그래서 4개의 각이 내각이라고 해야 되죠. 자, 모두 90도 라고 해도 되고, 말을 좀 바꿔서 어떻게 써있냐면 사각형은 각이 4개지. 근데 모든 각이 90도면은 결국엔 각 4개가 모두 같은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래서 모든 각의 크기가 같은 모든 각의 크기가 같다라고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자, 사각형을 평행사변형이 아니라 직사각형이라고 이름을 붙여줬다. 자, 그러면 각이 모두 90도인 게 기본 옵션인 거야. 일단 직사각형은 딱 저렇게 정해놨으니까. 지금 증명을 못해. 자, 그러면 이제 좀 약간의 이제 말장난이 나오는데 잘 들어야 돼. 이거 애들이 잠깐 헷갈려하더라고. 특히 난 국어를 못해요 이런 사람들 되게 헷갈려하더라고요. 여보세요? 일단 이거 책에 안 나왔는데 내가 그냥 문제 풀 때 많이 필요하니까 써주려고 하는 건데, 단원 구성이 평행사변형 공부한 다음에 여러 가지 사각형이지. 이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 평행사변형도 사각형이잖아. 근데 왜 두 번째 단원이 직사각형이 아니야, 마름모가 아니야, 정사각형이 아니야, 여러 가지 사각형이야. 무슨 얘기야? 평행사변형을 제외한 나머지 사각형을 묶어놓은 거지. 왜 그랬을까요? 평행사변형이 할 게 되게 많은 거야 일단. 그리고 두 번째, 평행사변형 다음에 나온다는 얘기는 평행사변형이 갖고 있던 성질을 이용해서 그 다음 도형들, 나머지 사각형이죠. 나머지 사각형들의 성질을 이 녀석을 이용해서 뭔가 만들어 보겠다는 논리 과정이 섞여 있습니다. 단원 구성도 다 공부해요 원래. 알았지? 나중에 공부하면 유리수와 소수 언제 공부했어 물어보면 까먹어서 대답 못해. 1학년 때 했나? 3학년 때 했나? 막 이래요. 사실 조금 그래 사실. 아무리 공부를 하기 싫어하지만 단원 구성도 공부다. 자, 그럼 하나 뉘앙스를 풀렸죠? 그거 얘기할 건데,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라고 불러도 돼요. 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어요. 자, 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직사각형은 그냥 평행사변형이라고 불러도 되는 거야. 자, 무슨 말하는지 알겠니? 자, 근데 이게 왜 그런지를 내가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 근데 이게 되게 쉬워. 당연한 건데 책에 당연한 거니까 이게 안 써 있어. 근데 처음 공부한 사람한테 이것도 좀 난해한 거지. 그래서 써주는 거야. 자, 왜 직사각형이 평행사변의 성질을 다 갖고 있을까?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 직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의 조건을 만족한다면 직사각형 이름 지워버리고 평행사변형 써도 되는 거잖아. 그럼 앞단원에서 공부했던 평행사변형의 성질 4개, 조건 5개 다 쓸 수 있는 거란 말이야. 자, 그것만 생각하면 되는데 확인해 볼게요. 계속 얘기하는 우리 책이 증명 문제가 너무 적어. 사실 원래 니네 이거 수업하기 전에 라이트 쌤 갖고 수업했는데 쌤이랑 거기에는 증명 문제가 거의 다 써있거든. 이게 좀 아쉬워. 그래서 일단 좀 그래서 니네한테 노트가 진짜 중요한 거지. 책에 많이 없기 때문에. 자, 직사각형의 정의가 4개의 각이 모두 90도인 사각형이라고 했잖아. 방법이 되게 많아요. 이게 직사각형이지. 초딩도 안 돼. 자, 그러면 왜 이거를 평행사변형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 앞에서 공부한 게 주어져 있는 사각형이 직사각형이긴 하지만
주어져 있는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 되려면 5가지 조건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된다 그랬잖아. 이 그림은 5가지 조건 중에 뭐 만족해? 마주보는 각의 크기가 같죠. 대각의 크기가 같은 사각형은 뭐라고 공부했어? 평행사변이라고 공부했잖아. 그거야. 자, 지금 떠든 거 앞다는 얘기지. 그래서 평사 다음에 직사각형 나오는 거야. 자, 또 써줄게. 대각의 크기가, 자, 써줄게. 말을 다 써줄게. 직사각형은 그 증명도 없어. 그냥 말이야. 모든 각의 크기가 90도이기 때문에, 모든 각이 같기 때문에 대각의 크기가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어요. 90도 더하기 90도, 180도지. 180도. 자, 따라서 이런 무슨 성질이야? 평행사변형이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 되기 위한 조건이죠. 따라서 이거 평행사변형이라고 불러도 된다라는 거야. 자, 조건을 만족을 하고 있지. 자, 따라서 선생님 의견,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라고 불러도 된다. 자, 그럼 문제 풀 때 어떻게 하면 되겠냐? 직사각형 문제 풀 때 얘는 평행사변형으로 변신을 할 수 있는 거야. 무슨 얘기냐? 직사각형 문제 풀 때는 일단 직사각형의 성질을 쓰는 게 맞는데 이걸 평행사변형이라고 잠깐 최면을 걸고 평사 풀듯이 풀어도 돼요. 그게 파란색 글씨의 가치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면 게임 좋아하시죠 여러분들? 평행사변형 레벨업 시키면 직사각형 되는 거야. 야, 레벨 높은 애가 레벨 낮은 애 이겨버리고 허접이 아닌 이상 이기잖아. 똑같은 거야. 레벨 낮은 애의 성질을 레벨 높은 애는 다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 알겠지? 근데 이런 게 계속 나와. 잘 들어. 자, 그래서 직사각형은 일단 평행사변형이 갖고 있는 성질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 풀 때 써도 된다라는 거 꼭 확인합시다. 이게 파란색 글씨의 가치라고요. 자, 실전적인 가치. 자, 그래서 평사 성질을 문제 풀 때 써도 된다는 거야. 자, 책에 나오는 직사각형의 성질은요, 대각선의 길이에 관련된 성질이 하나 써 있어요. 자, 성질이라고 했죠 선생님이 방금. 야, 성질은 정리입니다. 그래서 정의가 아니기 때문에 증명해야 돼. 자, 무슨 성질이 있냐면 직사각형은 대각선의 길이가 같대요. 야, 평행사변형에서 대각선의 성질은 뭐 있어? 서로 이등분이었지. 자, 생각해봐. 평행사변형 풀 때 대각선의 길이 같은 걸 얘기하는 적은 없다. 그냥 이등분이죠. 근데 얘는 길이가 같아. 그럼 참 질문해볼게. 이거에다가 뭐를 추가할 수 있어?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써도 된다고 했지. 그러면 말로는 책에는 이렇게만 써 있는데 여기에 뭐가 추가되느냐? 이미 이 녀석은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기본 옵션으로 갖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등분은 당연히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책엔 이거 안 써있다는 거야. 알겠지? 자, 이런 포함 관계를 따지는 게 진짜 중요하다. 평행사변형의 성질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거. 자, 그러면 확인을 간단하게 한번 해봅시다. 자, 증명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일단 직사각형이잖아. 90도 한번 표시해봤어요. 그 다음에 대각선을 그려봤어요. 자, 얘는 좀 꼭지점을 써볼까? 평행사변형 증명할 때도 합동 조건 많이 썼거든. 얘도 합동을 쓸 수 있다. 자, 누구랑 누구랑 합동이냐면 A, B, C하고 B, C, B하고 직각삼각형이지. 합동이야. 자, 근데 직각삼각형이지만 RHS, RHA는 지금 무습니다. 왜 못 써요? 대각선의 길이가 직각삼각형의 빗변인데 현재 우리는 직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지 모르는 상태에서 증명하는 거야. 저도 잘 들으세요. 우리의 결론은 이 녀석은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걸 찾는 게 목적이지 그걸 지금 쓸 수 없어. 알았죠? 무슨 말하는지. 자, 그래서 현재까지는 대각선의 길이, 즉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가 같은지 몰라. 두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 같은지 몰라. 그럼 딴 거 써야 돼. 그러면 RHS, RHA 못 쓰는 거야. 그럼 어떻게 알아 했어? 1학년 시선으로 불러했잖아. 세 개의 조건 중에 뭐 만족해? 를 봤을 때, 야,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써도 된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저 그림에다가 잠깐 표시해볼게.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의 성질 중에서 변의 길이 관련된 거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다 해도 돼? 안 돼?
돼. 그리고 대각선 서로 이등분 해도 된다고 내가 파란색으로 써놨지? 그러면 이거를 써먹어볼게. 이거 길이 같아. 그럼 두 직각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야. 그 다음에 이 길이는 둘이 똑같이 갖고 있죠. 이런 거 우리 증명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공통으로 갖고 있어요 라고 써있어요. 공통이라고 써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될까? 변 두 개가 같지. 그럼 SSS냐 SAS냐 둘 중에 하나인데 끼인각이 같아요. 왜? 그림에 표시되어 있죠. 동그라미랑 땡에 끼인각 90도, 동그라미랑 땡에 끼인각 90도, 끼인각이 같죠. 따라서 두 삼각형은 SAS 합동이야. 합동 맞네. 자, 뭐 늘 얘기하지만 합동이면 대응변, 대응각을 찾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아까 뒷변의 길이가 같은지 다른지 모른다고 했는데 합동이라고 했으니까 직각삼각형이 합동일 때 제일 좋았던 게 이거였잖아요. 뒷변끼리 무조건 대응변이 돼버리기. 그게 곧 뭐야? 직사각형의 대각선. 자, 확인됐죠? 자, 따라서 직사각형은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평행사변형은 이성질이 있어 없어? 없어. 따라서 내가 평행사변형 상위호환이라고 한 거야. 평행사변형에 어떤 성질이 하나 옵션이 추가된 거예요. 그래서 레벨업을 한 거라는 거야. 레벨업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게 쉬워. 일단 알았지? 레벨업에 무슨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레벨이 낮은 녀석의 성질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 자, 됐어요? 그러면 이제 직사각형 우리 외워야 되는 거 이제 두 개입니다. 정의. 모든 각이 90도. 성질.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딱 두 개를 외워야 돼. 평행사변형에서는 4개였죠? 얘는 2개야. 그러면 평행사변형에서 또 그 다음에 외웠던 게 이거였잖아. 어떤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 되기 위한 조건에서 5개 종류가 있었죠? 직사각형도 이게 있는데 잘 들어. 책에 나온 것만 할 거야. 자, 이제 뭐냐면 4번 이제 평행사변형 기준으로 바라볼 건데요.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 되는 게 앞단원 내용이었다면 여기는 평행사변형 기준으로 직사각형으로 레벨업을 하고 싶은 거야. 뭐라고요? 평행사변형이 뭐가 돼야 돼? 직사각형으로 레벨업을 하고 싶은 거야. 이게 2개가 있어요. 평행사변형이 되기 위한 건 5개가 있었죠. 얘는 2개예요. 외워야 돼, 마찬가지. 자, 증명 다 해줄 거다. 첫 번째. 한 내각의 크기가 크기가 90도인 사각형이 아니고 평행사변형. 자, 내가 뭐라 했어? 평행사변형이 업그레이드하고 싶은 거라 했잖아. 그치? 기준이 평사야. 기준이 사각형이 아니야. 자, 이게 직사각형이 되는지 우리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확인합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책에는 평행사변형이라고 써있긴 한데 그림을 직사각형처럼 그려놨어. 근데 이게 사실 문제집의 단점인데 이렇게 되면 애들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문제에 이걸 직사각형이라고 써놓지 않았거든. 90도도 안 써있어. 잘 들어라. 근데 이 인간들이 내가 다 도형 공부 제일 싫어하는 거 뭐라 했어요? 그림 공부라 했죠? 대충 푸는 거. 직사각형 아닌데 직사각형처럼 생겼다고 생각하고 푼다? 그러지 마세요. 알았죠? 문제 안 써있으면 직사각형 아닌 겁니다. 직사각형처럼 그려놓는다니까. 그래서 나 일부러 노트 필기 이렇게 안 시켜. 평행사변형이라고 써있단 말이야. 평행사변형을 그릴 거야. 니네도 공부할 때 이렇게 생각하고 푸는 게 좋아. 사실 이거 꼭지점도 필요 없는데, 야, 여기는 왜 여기는 왜 직사각형이라고 그려놨어? 얘는 직사각형의 성질을 찾는 거잖아. 그럼 얘는 기본 옵션이 이미 그림에 직사각형이 있는 거야. 그럼 이건 써도 돼. 근데 얘는 평행사변형의 직사각형이 되고 싶은 거잖아. 그럼 결론이 직사각형이야. 아니 왜 결론을 조건에 쓰냐고. 그러면 안 돼. 결론을 말 그대로 결론으로 끝이야.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상에서 결론을 문제에 대입하면 그거는 가정법이라고 물론 나중에 수학 화학 공부하면 나오긴 하는데 지금 그런 거 모르죠. 우리. 안 됩니다. 알았지? 문제에 평사라고 써있으면 직사각형처럼 그려져 있어도 평사라고 생각하세요. 평사라고. 알았냐? 야, 그러면 한 내각의 크기가 90도래. 그러면 그렇게 안 보이지만 90도라고 바꿨어. 90도야.
그러면 이거 애초에 기본 옵션이 누구예요? 애초에 이 캐릭터는 평사죠. 평사의 능력치는 갖고 있겠죠. 그거 씁니다. 평사의 능력치는 애초부터 갖고 있으니까 문제 풀 때 써도 됩니다. 직사각형이라고 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평행사변의 각도와 관련된 성질은 하나밖에 없죠. 대각의 크기가 같다. 맞지? 자, 그럼 바보가 아닌 이상 둘이 같잖아. 근데 저 점 찍은 게 몇 도겠어? 점 두 개 더하는 거 몇 도냐? 180도. 전체에서 180도 빼면 돼. 근데 두각의 크기가 같으면 점도 몇 도라고 계산이 가능해? 90도라고 계산이 가능하지. 자, 해석이 해결이 됐어요. 모든 각의 크기가 90도로 바뀌었네. 근데 그게 뭐라고 써 있어? 직사각형의 정의라고 하는 거죠. 자, 따라서 한 내각의 크기가 90도가 돼버리면 모든 각이 90도로 바뀌어. 평행사변이기 때문에. 자, 따라서 뭐라고 부른다? 직사각형이라고 부른다. 자, 하나 노란색 이거 외워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하나가 또 있어요. 두 개라 그랬잖아. 자, 각 말고 대각선의 길이의 주어. 자, 얘도 시작은 누구야? 평행사변형이야. 얘 마찬가지로 평행사변의 캐릭터가 직사각형으로 레벨업을 하고 싶은 거야. 그럼 얘도 직사각형이 된대. 왜 되는지 확인만 해보자 라는 거야. 자, 똑같아. 그림에 직사각형을 그려져 있지만 나는 그냥 평행사변형이라고 그림을 그리고 증명을 해봅시다. 자, 이름을 써야 됩니다. 형사예요. 근데 여기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라는 조건이 추가된 거야. 능력치를 획득했어. 자, 길이 다르죠? 하지만 같다고 생각해. 그렇게 됐을 때 이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평사가 이제 직사각형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좀 확인해 보자라는 거야. 자, 됐어요? 그러면 증명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삼각형을 마찬가지로 얘처럼 합동체였잖아. 얘도 합동인 것처럼 똑같이 찾을 건데 삼각형 잘 봐봐. ABC하고 삼각형 DCB하고 합동이다. 무슨 합동일까? 5초만 생각해봐. 쉬워. 무슨 합동? 빨간색 길이 같은 거예요. 앞에 그림 보지 말고 이것만 봐. 자, 이 캐릭터는 평행사변형의 능력치를 갖고 있죠. 그러면 맞지? 공통이야. 아까 이거 여기까지만 보면 아까랑 되게 비슷하다. 저거랑 이거랑 많이 비슷하다. 근데 좀 달라. 살짝 다른 게 있어. 아까는 SAS 합동이었죠. 이번엔 SAS가 안 되고 변이 같아.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빨간색 변까지 같아. 그래서 세 변의 길이가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세 쌍이 다. 그래서 무슨 합동이야? 얘는 SAS가 아니고요. SS 합동이야. 조건이 다르죠? 그럼 빈칸 채우기 할 때 애들이 이거 헷갈려한단 말이야. 여기 무조건 빈칸 채워놔. 빈칸 해놔. 공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이거 틀린단 말이야. 자, 해서 둘이 합동인 거 찾았다. 그럼 이거에서 뭐 재밌어요? 뭐가 나왔어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니야. 자, 그럼 둘이 합동이면 대응각을 봐봐라. 삼각형 둘이 합동이면 내가 이미 이거 대응각 순서를 맞춰놨거든. 각 B랑 각 C가 각이 같아. 대응각이야. 그래서 같애라고 색깔 해놨어. 자, 근데 이게 잘 봐봐라. 저 노란색이 같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야, 평행사변형이라고 그랬잖아. 애초부터. 근데 평행사변형이 이웃한 각이 같은 거는 본 적 없다. 야, 니네 평행사변형에서 이웃한 각과 관련된 성질을 내가 문제 풀면서 하나 팁 준 거 있죠? 동측 내가 기억나? 안 나? 평행사변형에서 이웃한 두 각의 합은 180도라 그랬지? 그게 동측 내각이었다. 이거 많이 쓴다고 했다. 그거를 쓰게 되면은 두 개 더한 게 몇 도예요? 180도예요. 근데 둘이 같잖아. 그러면 각 하나가 몇 도예요? 90도가 돼버리죠. 원래요 90도예요. 90도예요. 이랬더니 아까 내가 여기서 모든 각이 90도가 된 거, 모든 각이 90도가 된 거에서 나타난 성질이 또 벌어지지. 자, 이게 90도면 마주보는 각이 같잖아. 평사니까.
이게 90도면 마주보는 각이 같잖아. 평사니까. 모든 각 90도 됐어 안 됐어? 됐지? 그러면 저기 있는 직사각형의 성질을 정의를 만족하죠? 그러니까 직사각형이야. 끝이야. 끝이야. 자, 이렇게 증명을 한 번씩 해봐야 돼, 얘들아. 자, 따라서 이거 직사각형 되는구나 확인했고요. 동측 내각을 몰라도 사실은 90도 같아진 거잖아. 합동이니까.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구나. 미안하다. 각이 같잖아. 미안하다. 노란색 이렇게 각이 같잖아. 근데 애초부터 평사니까 둘이 합동이라 되는 각으로 갖고. 잘 들으세요? 둘이 같으면 애초부터 평사니까 요게 요거랑 같잖아. 또는 요게 요거랑 같잖아. 그러면 평행사변형인데 모든 각의 크기가 같아졌지. 그럼 몇 도야 하나가? 90도가 될 수밖에 없죠. 다 더한 게 360도니까. 그렇게 해도 돼. 미묘한 차이지만. 자, 어쨌든 모든 각이 90도가 됐기 때문에 직사각형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니네가 외워야 되는 직사각형은 성질, 정의 포함해서 2개,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 2개, 총 4개를 외워야 돼. 다행히 평사보다 적죠. 평사는 9개였잖아. 얘는 4개야. 합쳐서 적지. 근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마름모도 있고 그래서 좀 이렇게 더 많다라는 거예요. 자, 직사각형은 이렇게 설명이 다 됐고요. 이제 마름모를 할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오늘 설명해 주는 건 암기보다는 이해를 좀 주목해서 하시고, 아, 저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만 좀 잘 바라보시고, 집에서 노트 정리하면서 다시 복습을 꼭 하셔야 돼. 자, 두 번째 마름모. 아까 문제 풀면서 마름모 잠깐 언급했죠. 그 얘기 또 할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일단 마름모는 뭐를 마름모라고 부를 거냐? 수학자들이 어떻게 정의를 내렸냐면, 얘네가 알고 있는 그 성질이야. 모든 변의 길이가 같다. 자, 길이가 같은 사각형을 마름모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자, 그냥 이것도 마찬가지. 정의가 외워야 되고. 자, 똑같아. 아까 내가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못 써줬어. 직사각형은 결국 평행사변형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그랬지. 근데 얘도 그렇다. 마름모는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모두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마름모 이름 샥 지워버리고 평행사변형 해도 돼. 왜 그런지도 확인해 볼게. 자, 이거 간단해. 진짜 쉬워 이것도. 자, 마름모를 좀 그려볼게. 자, 마름모 그렸습니다. 이거. 마름모의 정의가 어떻게 써있어요? 내변의 길이가 같다고 표시해봤어. 질문. 내가 지금 그린 그림은 평행사변형이 되기 위한 조건 5가지 중에서 뭘 만족해? 하나만 얻어 걸리면 되는 거죠. 뭐예요?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죠. 그게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 되기 위한 조건 2번째 거였단 말이에요. 얘는 대변의 길이가 같다. 자, 그래서 대변의 길이가 같은 건 뭐라고 부를 수 있다? 평행사변형이라고 부를 수 있다. 끝이지? 아니, 마름모였는데 평행사변형으로 바뀌는 거야. 자, 그래서 얘도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마름모라고 했지만 평행사변형 다 갖고 있는 거야. 따라서 마름모 문제 풀 때 잠깐 이 녀석을 평행사변형이라고 최면을 보고 평행사변형이 갖고 있는 성질을 모두 활용을 해도 돼요. 자, 그래서 마름모도 평행사변형 레벨업하면 저게 만들어지. 마치 이런 거죠. 평민이었다가 레벨업해서 나는 용사가 될 거야. 나는 마법사가 될 거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평행사변형의 일반 기록.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돼. 그러니까 선택해서 레벨업하는 거야. 알겠지? 무슨 말 하는지. 게임 좋아하잖아, 니네. 이런 거 좋아하죠. 그렇게 빗대서 설명한 건데 이해가 안 됐을 때 이렇게 하는 게 진짜 좋더라고. 자, 그러면 어쨌든 마름모 문제도 평행사변형 문제 풀 때 썼던 성질들 다 써도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원래 여러 가지 사각형은 평사보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조금 그래도 해볼만 해. 왜 그러냐? 문제 풀 때 아까 직사각형과 관련된 거 외우는 거 4개 있다 그랬지. 근데 그거에다가 애초에 네가 앞단원에서 풀었던 평행사변형 성질, 문제풀이 아이디어 등등등을 써도 돼. 그러니까 문제 풀 때 들이댈 수 있는 도구가 되게 많은 거야, 생각보다.
그래서 뒷단원 게 생각보다 해볼 만한 게 많아요. 알았죠? 자, 그러면 이제 외워야 되는 것도 나옵니다. 이거 정의 일단 외우는 거 알아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성질 아까 얘기했죠, 성질. 자, 내변의 길이 같은 거랑 더불어서 뭐가 있냐면 아까 직사각형의 성질 하나 써준 거 뭐 있었어? 대각선의 길이 서로 이등분이 아니라 길이 같다 그랬고요. 거기에 이등분 추가된 거라고 그랬었죠. 근데 얘는 수직이야. 근데 이게 헷갈려요, 얘들이. 수직으로 이등분. 근데 이등분은 당연한 거지. 왜? 이등분하는 건 평행사변형이 갖고 있는 기본 성질이죠. 그러니까 수직 해놓고 원래 구분을 지어야 돼. 이 파란색 이등분은 평사가 이미 갖고 있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추가된 거는 수직이 추가된 거다. 알겠니? 무슨 말 하는지. 자, 왜 되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왜 그러냐면 간단하게 써줄게. 자, 지금 말하는 건 마름모라고 써 있으니까 문제 풀 때 마름모의 성질을 써도 된다 안 된다? 얘는 괜찮다라는 거야. 자, 그럼 대각선을 그냥 그려봤어요. 자, 그냥 정도 써보자. ABC. 그리고 대각선의 교점 일반적으로 5라고 많이 쓰거든. 자, 그럼 내가 알고 싶으면 여기 90도인지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 이걸 무슨 수로 확인할 거냐라는 건데, 잘 들어라. 합동이 삼각형 찾아볼래? 잠깐. 저 그리면 합동이 삼각형이 있을까요? 자, 봐봐. 삼각형 ABO하고 삼각형 ADO하고 합동 무슨 합동일까? 5초만 생각해. 무슨 합동일까요? 선생님이 문제풀이 하거나 생각할 때, 자, 얘는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기본으로 갖고 있는 애라고 그랬죠? 평행사변형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봐. 그럼 평행사변형이면 서로 이등분이잖아. 그치? 이건 무조건 되지. 평행사변형이 갖고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건 내가 밑줄을 쳐놨잖아. 수직이 추가되었다. 이등분은 이미 있어. 형사니까. 이미 있어. 자, 그랬을 때 왜 수직인지를 확인하면 되는데, 자, 합동 조건 뭔지 알겠어? 마름모잖아 또. 그럼 마름모가 갖고 있는 성질도 써도 돼. 자, 그러면 레벨 같은 거 표시 다 하는 거지. 정의가 이거니까. 그럼 무슨 합동이야? 변 3개 같은 거 알겠어요? SSS 합동이죠? 잘 봐라. 얘네 둘만 합동이 아니다. 얘랑 얘도 합동이다. 왜? 변 하나 공통 동그라미 같고 땡 같고 변생이 같지. 얘도 합동이야. 얘도 합동이고 4개가 다 합동이야. 원래 그냥 써줄게. 여기에 플러스. 자, AC 5점 5 BC 까지 몽땅 다 SSS 합동이야. 사실 이거 쓰면 뒤에 성질도 조금 연관이 있는데 그냥 할게. 자, 이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요것만 봐봐. 요거 둘이 합동이라는 거잖아. 그러면 대응각으로서 누가 대응각이 되냐? 물론 이렇게 대응각 돼. 이게 적으면 포개지는 겁니다. 이렇게도 대응각이 돼요. 근데 무엇보다 대각선 입장에서 보면 여기랑 여기 대응각이 되는데 여기 평각이잖아. 180도. 따라서 각 두 개 같으면 90도씩 나눠 놓겠지. 따라서 대각선 수직인 거 확인이 딱 끝났어. 자, 그래서 외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증명하다 보니까 나타난 건데, 마름모에서 문제 풀다 보면, 자, 그림에 표시가 이미 다 돼 있어요. 각도를 계산할 때 정말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직각삼각형이 당연히 그림이 그려져 있고 이등변도 보이죠. 이렇게 이등변인 거 알겠죠? 각 두 개 같은 것도 있고, 여기서 이미 대각선을 이렇게 그어보면 삼각형 두 개가 다 이등변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같아. 심지어 부이등변 합동이다. 왜 그런지 알겠어요? 변 두 개 같고 노란색 공통 세 변이 같아. SA가 아니구나. SSS 합동. 이건 책이 안 나와. 문제 풀면 쓰는 거야. 당연히 알아야 돼. 근데 이쪽 대각선을 그어도 잘 봐. 이등변이지. 이등변이지. 그래서 반대쪽 대각선 그어도 이등변이 맞는 거죠.
저 둘도 무슨 합동이야? SSS 합동. 자, 그럼 잘 봐라. 여기다가 대입해 볼게. 각이 같고 각이 같은 건 합동이니까 이해됐죠? 전체가 이등변인 것도 방금 얘기했으니까 알겠죠? 근데 아까 말한 게 요렇게 이등변 요렇게 이등변이 같다 그랬지. 얘들아 같다 그랬지. 생각 합동이라고 그랬잖아. 생각해봐. 평행사변형이 얘가 평행사변의 성질을 갖고 있으니까 여기 점 두 개 표시한 게 반대편에 그대로 각이 같아. 근데 아까 말했지만 이게 네 개가 다 합동이란 말이야. 여러 가지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거 네 개가 다 합동이라고. SAS 아니야. SSS 합동은 합동이라고요. 그러면 점 X 표시한 게 얘랑 얘랑 합동이면 이렇게 대응각, 이렇게 대응각 되고 얘랑 얘랑 합동이면 이렇게 대응각, 이렇게 대응각이 되거든요. 물론 이렇게 다 합동이기 때문에 점이 이렇게 붙고 X가 이렇게 붙어. 저거만 포개죠. 네 개가 싹 다 합동이니까 이렇게 대응각을 표시할 수 있단 말이야. 야, 그럼 이 그림을 보고 느껴지는 게 뭐가 있냐? 대각선이 일단 수직인 건 알았잖아. 근데 원래 또 하나 알면 좋은 게 뭘까? 평행사변형은 대각선 그었을 때는 길이가 서로 이등분입니다만 나와야지 그 위에 언급된 게 아무것도 없었죠. 그럼 얘는 뭐가 추가된 거야? 수직 추가되는데 사실 또 있어. 이거는 문제 풀면서 아는 건데 대각선 하나 그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쪽 각의 일을 반땡했지. 각시도 반땡했지. 이런 걸 우리는 무슨 선이라고 그래? 각의 이등분선이라고 그래. 이쪽 대각선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지. 그래서 대각선이 서로를 수직 이등분 플러스 우리 문제 풀 때 많이 쓸 거니까 하나 확인합시다. 뭐라고 하면 돼요? 내각의 크기를 이등분. 내각의 이등분선이라고까지 알고 계십시오. 증명하니까 나타나는 거야. 알겠죠? 이건 책에 없는 거니까 꼭 알고 계시고. 자, 일단 정의와 성질 두 가지 우리 암기하시도록 하고요. 그럼 똑같아요. 나 평행사변형이 마름모로 레벨업을 하고 싶대요. 자, 그럼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 무슨 짓거리를 해야 되느냐? 아까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 되는 거 두 가지 조건이 있었지. 그거랑 헷갈리니까 잘 구분 지어야 된다. 특히 대각선도 헷갈린다. 직사각형은 대각선의 길이가 같았죠. 수직은 아니었죠. 얘는 반대입니다. 얘는 길이가 같다는 건 안 써있죠. 단 뭐는 써있어요? 수직은 써있어요. 성향이 좀 다르다라는 거 구분을 꼭 지으세요. 이거 많이 헷갈려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자, 그러면 평행사변형이 이번엔 난 마름모로 레벨업 하고 싶어. 두 개 있어요. 자, 첫 번째. 자,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은 평행사변. 팔이 아파서 줄일게. 마름모가 되네. 근데 이거 아까 우리 경험했던 거야. 아까 이거 기억나지? 이거 기억나지? 이거 둘이 평행사변형인데 길이가 다 같아져서 마름모 됐던 거 기억나지? 그 문제 풀이랑 똑같아. 자, 다시 봅시다. 아까는 대충 얘기했지만 오늘은 꼼꼼하게 이제 할 거야. 자, 봐봐. 얘도 마찬가지야. 문제 책 보면은 그림에 마름모 이것처럼 그려놨어. 그러면 안 돼. 기본 옵션은 마름모가 아니라 평사야. 평사. 자, 그래서 나 평사처럼 그려놓고 일부러. 자, 그렇게 됐을 때 이웃한 두 변의 길이가 같은 평행사변형이죠. 자, 그럼 이웃한 길이가 같다라는 표시로 파란색 동그라미를 쳐놓을게요. 자, 참고로 이웃한 거는 바로 옆에 있는 거야. 쉽게 생각하면 이웃한 각이면 요거 바로 옆에 요거 있잖아. 이웃한 각이라고 했던 거고 이웃한 변의 길이는 바로 옆에 있는 거. 이웃한다고 부릅니다. 왜 이렇게 파란색 동그라미를 치면 넣으시고 이게 아까 했던 건데 야, 이거 평사잖아. 애초에 기본 옵션. 평사를 마주보는 변의 길이 같죠? 그럼 요게 파란색 동그라미면 요것도 파란색. 요게 파란색 동그라미면 요것도 파란색. 그럼 모든 변의 길이가 같아지고 바로 보이지. 너무 쉽지 않네. 모든 변의 길이가 같은 거 마름모라는 정의가 이미 있잖아. 그래서 이거 뭐라고 불러? 마름모야. 끝. 쉽죠? 자, 이렇게 해서 마름모인 거 확인을 했고, 자, 두 번째. 뭐가 이렇게 카톡이 오냐? 자, 두 번째. 또
또 뭐가 있냐면 아까 대각선이 수직의 성질을 갖고 있었죠. 이게 여기도 됩니다. 평사인데 대각선 수직 옵션이 추가된 거야. 그럼 똑같이 할 거야. 나는 이거 평사라고 생각하고 먼저 그림을 그렸어. 평행사 변형은 대각선 이등분만 있지 길이가 딱 없어요. 수직이다 없어요. 근데 얘는 수직이다가 추가된 거야. 그래서 90도라는 걸 그려놨어. 자, 됐습니까? 평사입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그러면 얘가 이제 왜 마름모가 되는지만 확인하면 되는데 꼭지점을 써야겠다. 이건 합동을 찾아야 되거든요. 자, 교점은 5라고 합시다. 그러면 삼각형 ABO하고 자, 또 합동이 누구냐면 삼각형 ABO하고 합동이 돼요. 자, 이번에 무슨 합동 조건 만족할까요? 아까랑 합동 조건 다르다. 아까는 마름모가 기본 옵션이었기 때문에 SSS가 됐는데 얘는 마름모가 아니에요. 그러면 얘랑 같다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그거 빼고 생각해. 얘랑 얘는 자 대충 평사잖아. 같지? 이등분을 써도 되잖아. 같지? 그러면 제가 AO, DO 하나 갖고 AO는 공통. 그 다음에 B인각이 90도가 됐지. 그래서 SAS 합니다. 자, 됐어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살짝 설명 방식이 달라지는데 다양해. 둘이 합동이라고 하긴 했죠. SAS 합동. 근데 이 방식을 얘랑 해도 합동이고 얘랑 해도 합동. 아까 우리 합동 조건은 달랐지만 결국엔 4개의 직각삼각형이 합동이 됐죠. 얘도 합동 4개 다 합동. 싹 다 SAS 합동. 싹 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실 이것만 해도 답은 나와. 왜 그러냐면 둘이 합동이 되어 대응변 표시였고요. 같겠지. 자, 잘 들어라. 이웃한 두 변의 길이가 같다고 생긴 거 알겠어요? 잘 들어. 둘이 합동이라서 평행사 변형에 이웃한 두 변의 길이가 같아져 버렸어. 근데 그거 바로 위에 써놨지. 이웃한 두 변의 길이 같은 평행사 변형은 마름모가 된다. 그래서 얘는 경험을 한 거지 우리가. 평행사 변형이 이웃한 변의 길이가 같아지면은 마름모가 된다는 걸 이미 확인했으니까 그 다음 설명할 거 없어. 이미 경험했으니까 바로 적용하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얘는 여기서 끊을 거야. 자, 합동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평행사 변형이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아져 버린 거지. 그래서 뭐라고 부른다? 마름모라고 난 부르겠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평행사 변형이 직사각형 되는 조건 2개, 마름모가 되는 것도 2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총 8개 나왔죠? 직사각형부터 마름모까지 8개 나온 거야. 4개씩. 이거를 정리하면서 일단 다음 시간에 다음 주 월요일이잖아. 문제 풀 때 써먹을 거니까 일단 필기 잘 하시고 잘 외워오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정사각형만 하면 됩니다. 자, 보십시오. 아까 말한 대로 사다리 꼴부터는 집에서 좀 보고 써오셔야 돼요. 자, 정사각형. 일단 미리 써줄게. 정사각형은 끝판왕이라는 단어 들어가죠. 모든 걸 다 가진 거잖아. 그치? 제일 레벨 높은 거잖아. 얘 끝판왕. 지금 레벨업이라는 개념을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평행사 변형이 직사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을 통해서 레벨업하는 거 얘기했고 마름모가 되는 것도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의 성질과 마름모의 성질을 다 갖고 있어요. 무슨 얘기야? 직사각형 마름모보다도 정사각형이 더 하이 레벨인 거야. 그 레벨업을 또 해야 돼. 자, 방금 내가 뭐 얘기했어? 레벨업을 또 해야 돼. 그럼 평행사 변형에서 직사각형 될 거냐? 마름모 될 거냐? 직업을 고른 다음에 두 직업은 어쨌든 또 레벨업을 통해서 끝판왕이 정사각형이 되는 구조로 성립되어 있어요. 오늘 하는 구조가 딱 요거다. 평행사 변형이 직사각형이 됐다가 또 레벨업해서 정사각형. 평행사 변형이 마름모를 했다가 또 레벨업해서 정사각형. 이렇게 되는 이중적인 구조를 갖고 있어. 오늘 개념의 최대 핵심이야 이게.
알겠죠? 잘 들어. 자, 그러면 일단 또 정의부터 봅시다. 항상 공부는 정의 먼저 알아야 돼. 야, 정사각형 정의 뭐라고 알고 있어요? 초등학교 때 하지 않았습니까? 뭐였냐? 정사각형은 모든 변의 길이 같고, 사실 이거 언제 했어? 1학년 때 다각형의 성질 했죠. 정다각형 기억나요? 정삼각형, 정사각형 다 정다각형이잖아.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게 뭐야? 다각형의 미안. 정다각형의 성질만 기억하면 정의가 끝나. 정다각형 정의 뭐였어? 민준아. 정다각형 정의 뭐였어? 변만 같으는데? 각도 다 같아야 된다고 공부했지. 그래서 모든 변의 길이 같고 모든 각의 크기가 같은 다각형을 정다각형이라고 불렀어요. 중일 거예요, 이거는 사실. 자, 그래서 정사각형 기준으로 보면 각이 4개가 있겠죠? 자, 내각이 같고 4개의 변의 길이까지 같다. 그걸 정사각형이라고 부르는데 정다각형 정의를 4개로 줄인 거야. 4개, 각 4개, 변 4개. 자, 그럼 이제 또 중요한 거. 아까랑 똑같은 순서로 설명하고 있다. 여기도 내가 못 써줬니? 응? 직사각형을 평행사변형이라고 부를 수 있으며 마름모도 평행사변형이라고 부를 수 있다며. 그럼 얘는 끝판왕이라고 했지. 증명해 줄게. 왜 끝판왕일까? 이게 중요한 거야. 정사각형은 마름모라고 직사각형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정사각형은 마름모의 성질도 다 갖고 있어요. 심지어 아래 단계인 평행사변형의 성질도 당연히 갖고 있대요. 왜 그런지 확인해 보자는 거야. 얘는 글씨 써, 알았지? 시간이 없어서 빨리 쓰는 거야. 알았지? 땡땡하면 안 된다. 다 써봐야 돼. 나는 여러 번 했으니까 알지만 얘는 처음이잖아. 알아, 다 정리 이쁘게 해놓으세요. 그리고 노트 정리를 좀 성의 있게 했으면 좋겠는 게 색깔 볼펜을 썼으면 좋겠는데 자꾸 이쁘게 안 쓰시는데 노트 정리를 한 번 하고 땡이 아니라 나중에 또 볼 거야. 니네가. 내가 개념 설명을 해주긴 하겠다만 노트 정리하고 갖고 다녀야 돼. 나중에 시험 기간에 특히. 그러니까 이쁘게 좀 써. 알았지? 자, 그러면 왜 저렇게 파란색 글씨가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되게 쉬워요. 이제. 정사각형의 정의를 그대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모든 변의 길이 같다. 4변의 길이 같고 모든 각이 같다. 야, 사각형의 모든 각의 크기가 같으면 90도잖아. 아까 직사각형 할 때 그렸어. 이 그림은 게임이 끝난 거야. 첫 번째, 왜 직사각형이야? 직사각형의 정의는 모든 각의 크기가 같은 사각형이라 하지 않았냐? 똑같잖아. 직사각형이지. 끝. 마름모의 정의는 모든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이라 하지 않았냐? 모든 변의 길이가 같잖아. 끝. 그냥 그림으로 증명이 끝나. 왜 2개 클리어했어? 2개 클리어했어? 그러면 왜 평생? 2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이 그림으로 봅시다. 평행사변형이 되기 위한 조건 5개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되는데 다 돼. 다 돼. 마주보는 2변의 길이 같죠?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 되기 위한 조건 2가지. 마주보는 각의 크기가 같죠? 4번째. 맞죠?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서 그건 아직 안 표시되어 있어. 근데 돼. 결론적으로 되는데 이 그림에 표시가 안 돼 있어. 심지어 마주보는 변이 평행까지. 왜? 얘랑 평행선이야. 왜? 90도, 90도. 동측 내각의 합이 180도일 땐 평행선일 때 성립한다 했죠? 동측 내각. 이웃한 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이다. 누구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평행사변형에서 말했던 거죠. 그래서 이거 실질적으로 평행선. 뭐 5만 짓거리 다 해봐도 얘 평사야 무조건. 그래서 파란색 당연히 된다. 자, 그럼 이걸 왜 써줘야 되냐? 정사각형의 문제 풀 때 제일 좋은 거야 이게. 왜? 정사각형을 이름을 지우고 직사각형이라 생각하고 풀어도 돼. 마름모라고 생각하고 풀어도 돼. 평행사변형이라 생각하고 풀어도 돼. 정사각형을 해서 풀이 제일 좋아. 왜? 다 써도 되는 거야 모든 조건을. 아무거나 다 써도 풀리는 거야. 알았죠? 문제 풀 때 또 강조할 거다. 자, 따라서 문제 풀 때 성질을 모두 갖고 있으니까 자, 근데 말로 할게. 요 성질들을 모두 써가지고 문제풀이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알고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이제 성질만 하면 되는데요. 자, 3번이지. 말고 성질
자, 일단 뉘앙스상 모든 걸 다 갖고 있다 했잖아. 그럼 앞에서 언급했던 거 그냥 똑같이 나온다. 잘 봐라. 대각선의 길이가 직사각형의 성질을 갖고 있다. 그럼 대각선 길이 어떨까? 같아야 돼. 마름모의 성질을 갖고 있다. 그러면 수직이겠지. 다 갖고 있는 거야. 두 대각선의 길이 같고 서로를 그냥 이등분이 아니야. 수직 이등분. 그리고 아까 말하다가 이제 하나 빼먹었는데 이게 평행사변형이 되는 근거를 방금 얘기했던 거고 두 번째 근거는 이거야. 정사각형이 직사각형과 마름모의 성질을 갖고 있으면 아까 얘기했잖아. 마름모보다 한 단계 낮은 계급이 평사 아니야? 직사각형보다 한 단계 낮은 게 평사 아니야? 그러면 그것보다 위의 계급 이내의 성질을 이 녀석이 갖고 있으면 얘보다 낮은 계급 이내의 성질은 당연히 갖고 있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거야. 안 갖고 있잖아? 하극상이 되는 거야. 그건 논리 과정이 말이 안 돼. 그것 때문에라도 된다라고 가볍게 이해만 하시고, 자, 대각선이 서로 길이가 같고 이등분을 한다라는 원래 이건 증명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크게 할 필요는 없어. 왜? 여기서 이미 모든 증명이 끝난 거야. 직사각형의 성질과 마름모의 성질을 다 갖고 있으니까 수직이면서 길이 같다라는 걸 굳이 찾지 않아도 이미 확인이 끝난 거예요. 그런데 간단하게만 한번 해보자. 정사각형이지 길이 같고 모든 각이 90도야. 지금 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건 정사각형의 성질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야. 그럼 기본 옵션이 정사각형이니까 그림에다가 표시해도 상관이 없다고. 써먹어도 된다고. 논리가 좀 잘 되네. 정사각형임을 찾아라가 아니라 정사각형의 특징을 찾아봐 이거잖아. 그럼 정사각형이 갖고 있는 성질 다 써도 되지. 저 그림을 여기다 써도 상관이 없지. 그런 거야. 자, 그러면 대각선을 그어봤어. 한 방에 해결해보자. 어떻게 되냐면 삼각형 4개 만들어보자. 근데 이것도 사실 아까 증명했을 때 확인했던 건데 마름모 기억나? 마름모 그림이 여기 2개 그려졌는데 하나가 SSS 합동이고 하나가 SAS 합동이었단 말이야. 근데 그 두 녀석의 공통점이 뭐였냐면 삼각형 4덩어리가 몽땅 다 합동이었지. 얘도 그렇다. 4개가 다 합동이야. 왜일까요? 왜 합동일까요? 아무거나 하나만 해봐. 그림에서 보이는 대로. 물 먹은 버거리처럼 읽지 말고 생각을 좀 해봐. 처음 하는 거니까 모르죠 이러지 말고. 응? 사람은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해야지. 4개가 왜 합동이야? 잘 봐라. 이거 무슨 삼각형이야? 직각 이등변이죠. 직각 이등변 뭐가 좋은지 알겠어? 각도가 다 45도지. 얘도 직각 이등변 45도지. 내가 노란색으로 쓴 거 문제 풀 때 많이 쓰는 성질이다. 아까 마름모 대각선 그으면 각을 2등분 한다고 그랬죠? 잘 들어. 하위 개념인 마름모가 대각선 그으면 각이 2등분이 된대. 상위 개념인 정사각형 그거 될까 안 될까? 당연히 돼. 하극상은 없어. 도형. 하나 있어. 그건 좀 이따가 오늘 안 하는 거야. 다음 시간에 할 거야. 그거 빼고는 다 돼. 다 45도야. 이렇게 썼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 1번부터 4번까지 무슨 합동인지 알겠어요? 하나만 얘기하면 돼. 합동 조건은 뭐 아무거나 쓰면 돼. 야, 한 변은 같잖아. 양끝각이 45도로 같잖아. ASA 합동이지. 아니면 이래도 돼. 야, 저렇게 45도를 표현했더니 1번부터 4번까지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 되는지 알겠어요? 45도고 45도면 여기 90도 되잖아. 직각이 등변이야. 얘도 다 직각이 등변. 무슨 말하는지 알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야, 직각 이등변은 아까 무슨 성질이 있다 했어? 이등변이니까 변의 길이가 이렇게 같아지겠죠? 1번부터 4번까지 봤을 때 이등변이니까. 그러면 동그라미식이 공교롭게도 무슨 일이 벌어졌다? 합동인 것까지 연결지었더니 대각선이 이등분 되는 것도 모자라서 수직관계까지 성립했지. 자, 그럼 확인 끝나는 거 알겠어요? 길이 같아지면 당연히 같지. 빨간색 두 덩어리, 빨간색 두 덩어리. 길이 같죠? 수직 이등분하고 방금 얘기했어. 증명 끝났어. 간단해. 증명을 안 해요. 알았지? 자, 그래서
다 성립하는 거 확인을 했다. 자, 그러면 진짜 마지막인데, 자, 아까 형사가 직사각형 되고 싶고 형사가 마름모가 되고 싶은 얘기했잖아. 그럼 이번에 대상이 바뀐 거야. 정사각형이란 끝판왕이 발견되기 때문에 그것보다 그때 당시 최고 계급이었던 마름모랑 직사각형이 전형적으로 레벨업을 하고 싶어. 그 얘기만 하면 돼. 자, 그래서 제목이 이젠 기준이 직사각형이 마름모가 되고 싶구나. 아, 미안하다. 마름모가 아니라 정사각형. 레벨업 하고 싶은 거야. 얘도 두 개 있어요. 자, 지금 보니까 다 두 개죠? 응? 다 두 개. 지금 성질에서 두 개 있지. 저기 포함해서. 정권도 두 개 있지. 지금 아까 두 개, 8개 나왔잖아. 지금 이제 또 봐봐. 어떻게 되냐면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도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쉽다. 단수 논리다. 이거 배울 때 이렇게 해라. 단수 낭비하지 말고. 야, 정사각형은 마름모랑 직사각형 다 갖고 있대. 레벨업 하고 싶은 애가 직사각형이야. 그럼 얘는 갖고 있지 않은 성질이 뭐 안 갖고 있어? 마름모의 성질 안 갖고 있겠지. 그럼 역으로 추정. 얘는 마름모랑 직사각형 다 갖고 있잖아. 얘가 안 갖고 있는 마름모의 성질이 추가가 된다면 끝판왕이 되는 거야. 레벨업 개념을 생각하면 쉽다니까. 계속 얘기하자. 오늘의 컨셉은 레벨업이야. 알겠죠? 그래서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되려면 뭐를 안 갖고 있어? 마름모의 성질이 추가되는 거야. 되게 쉬워 그랬어. 내가 외우는 게 많다고 했지만 논리 과정을 이해하고 있잖아. 연결고리가 딱딱 지어져 있기 때문에 새롭게 외우는 게 생각보다 없어요. 개수는 같지만. 노트 정리하면서 잘 확인합시다. 자, 그럼 마름모의 성질이 뭐가 있었냐? 첫 번째, 마름모는 아까 성질이 변의 길이가 같았죠. 그게 여기 추가되면 돼요. 자, 그래서 모든 변의 길이가 같다라고 해도 되고 이웃한 변의 길이가 같다라고 해도 돼. 이 이웃한 두 변 아까 떠들었던 거지. 평행사 변형이 마름모가 되기 위한 조건 두 개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 대각선. 야, 직사각형은 대각선의 길이가 같을 뿐이지 수직은 아니었죠. 그럼 마름모에 있는 성질이 수직이었죠. 그거 추가하면 돼. 그래서 대각선이 수직이다가 추가되면 돼. 두 대각선이라고 써야 되는데. 자, 됐나? 왜 되는지 확인만 합시다. 그럼 확인을 별로 안 어려워. 자, 이거 먼저 봐봐. 자, 직사각형이라 했죠? 그럼 나 직사각형 그림 그릴게. 자, 이것도 똑같아. 책에는 정사각형처럼 그려놨어. 큰일 났어요. 그러면 안 돼요. 자, 직사각형이라 했으니까 일단 그림을 이렇게 직사각형 그림 맞게끔 그려봤어요. 여기에 뭐가 추가된 거야? 이웃한 두 변의 길이가 같대. 그러면 잘 봐. 여기 동그라미랑 이웃한 땡 표시한 게 길이가 결국엔 같아지는 거 아니야? 그 조건 추가된 거지. 그랬더니 같고 같대. 그럼 그림을 재해석해봐. 이 그림은 모든 변의 길이 같죠. 모든 각의 크기도 같죠. 그게 정사각형의 정의거든. 그럼 정사각형 된 거야 안 된 거야? 레벨업 끝난 거야. 그래서 정사각형. 쉬워. 그다음 대각선이 서로 수직이면 어떻게 될까? 똑같이 그려볼게. 직사각형이야. 대각선이 수직인 게 추가됐대요. 자, 수직. 이렇게 된 거지. 자, 됐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합동 조건이 성립되냐면 꼭 진짜 써야 되나? 자, 그냥 번호를 합시다. 이거는 잘 봐라. 무슨 합동인지 알겠니? 1번하고 2번하고 직사각형이야. 직사각형은 대각선의 길이 같은 거 써있죠. 그래서 길이 같다고 노란색이 아니라 주황색으로 표시한 거야. 그리고 직사각형은 평행사변의 성질을 기본으로 갖고 있잖아. 그러면 길이 같겠지. 그럼 1번하고 2번하고 무슨 합동이야? 하나, 둘 갖고 끼인각이 90도잖아. 그래서 SAS 합동. 자, 들어봐. 둘이 합동이래요. 둘이 합동이래요. 그럼 대응변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요 변하고 요 변이 직각삼각형의 뒷변인데 대응변이 되어버리죠. 그러면 직사각형인데 이웃한 변의 길이가 같아져 버렸네? 야,
이웃한 변의 길이 같으면 정사각형 된다는 거 방금 했잖아. 그러니까 이거 정사각형이야. 끝. 확인 가능하? 그래서 2번 조건은 1번 조건 때문에 성립이 돼버려. 이해만 하면 얘들아. 암기는 해야 되고. 자, 그러면 마지막인데 진짜 5번이니까요. 우리 마름모도 확인합시다. 그럼 갈 겁니다. 자, 마름모가 마찬가지로 레벨업을 하고 싶대. 그럼 뉘앙스상이 뭐가 추가돼야 될까요? 자, 정사각형에는 직사각형의 성질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마름모가 갖고 있지 않은 누구의 성질? 직사각형의 성질을 다 포함하면 게임 끝나는 거니까. 그럼 생각해보자. 야, 마름모가 안 갖고 있는 직사각형의 성질 뭐가 있어? 첫 번째, 대각선의 길이가 같죠. 맞죠? 두 번째, 뭐 있어? 마름모는 모든 각의 크기가 같지 않아. 맞지? 마름모는 모든 각의 크기가 같지 않아. 자, 그래서 그 두 조건이 추가가 됩니다. 첫 번째, 각 먼저 합시다. 그래서 한 내각의 크기가 90도가 추가되면은 정사각형. 자, 이거 언제 얘기했어요? 평행사 변형이 직사각형이 되기가 추가됐어. 멘트가 똑같아. 그래서 새롭게 외울 게 없다고 하기 이것 때문에. 알았나? 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대각선. 마름모는 길이가 같이 나타나잖아. 대각선. 그래서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이 둘 중에 하나가 추가되면은 정사각형이 된답니다. 확인합시다. 자, 첫 번째 한 내각의 크기가 90도인 마름모죠. 자, 마름모를 그려봤어요. 자, 마름모예요. 마름모예요. 근데 한 내각의 크기가 90도라는 거를 표시를 시작했더니 알겠지만 이분은 평사의 성질을 갖고 계십니다. 평사는 마주보는 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이렇게 90도 할 수 있고요. 아까 했던 거다. 요거랑 요거랑 같은데 몇 도? 90도씩으로 똑같겠지. 자, 그러면 해석해봐. 변 같고 각 같다. 정사각형의 정의죠. 끝. 쉽지? 그 다음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표시해볼게. 저희는 살짝 증명을 좀 해야 돼. 자리가 없어서 대충 그렸네. 자, 마름모야. 마름모는 기본적으로 무슨 성질을 갖고 있어? 수직은 갖고 있잖아. 그러면 여기에 길이까지 같다라는 걸 썼어. 길이 같아. 주황색. 안 같아 보이지만 같아. 그 다음에 애초에 마름모는 90도의 성질을 갖고 있잖아. 그리고 마름모는 알겠지만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를 이등분하죠. 수직의 등분이죠, 정확하게. 근데 주황색끼리 길이가 같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원래대로면 이렇게 표시해야 돼. 서로 이등분이니까. 근데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보니까 주황색이 같다 보니까 이등분했을 때 사이즈가 몽땅 다 같아져 버린다고. 이렇게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플러스 이거 조건이 많아. 애초에 마름모였잖아. 모든 변의 길이 같은 거 표시해도 상관없지. 그러면 1번부터 다 합동인 거 알겠어요? 변이 몽땅 다 같아져 버리죠. 4개가 다 변이 같대. 땡땡 동그라미로 다 갖고 있어.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변 모두 같아서 이거 SSS 합동이에요. 자, 그럼 합동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각이 다 같아. 근데 이걸 굳이 하지 않아도 1번이 이미 무슨 삼각형이 되는 거야? 합동이니까 첫 번째 여기 90도 되겠지. 모든 각이 대응각이 돼버리니까 여기가 90도가 돼버리고, 그럼 직각이 등변된 거 알겠어요? 따라서 각이 다 여기가 몇 도가 되는 거야? 45도가 되는 거야. 자, 그럼 45도 다 채워버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 마름모 입장에서 봤을 때 한 내각의 크기가 모두 다 90도가 돼버렸죠. 자, 한 내각의 크기가 90도면은 정사각형 됩니다. 위에서 확인했지. 그러니까 정사각형. 됐죠? 자, 논리과정 오늘은 이해만 하시고 집에서 노트 정리하면서 암기를 좀 해오자. 오늘 하는 거 되게 중요한 거다. 뭐 안 중요한 건 어디 됐나 싶지만은.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요 뒤에 등변 사다리 꼴부터 남은 거는 영상 띄워줄 테니까 요거 플러스 연습 잘 적어오시고 프린트 마무리해오시고. 자, 안녕히 가세요.